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전기 기관차가 어떻게 도입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떠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기관차가 다른 차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옆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7000대 특대형 디젤 기관차의 개념입니다. 디젤 기관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를 구동해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원을 이용해서 견인전동기를 구동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견인전동기를 구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엔진에서 발전을 해서 차량을 속도를 제어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 차량은, 특히 전기기관차는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 바로 이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과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이 전기 에너지 만드는 이 부분을, 이 무게를 싣고 다니기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상에다 내려놓습니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설비, 발전 설비를 자체적으로 싣고 다니지를 않고 지상에 내려놓고 지상에서 여기서 발전되는 것보다가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차량에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왜 이러한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을 합니다. 신기술이라고 나왔던 것이 어느 순간 구기술로 사라지고, 그리고 구기술로 사라졌던 기술이 어느 순간 다시 신기술로 태어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발전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불을 켜는 데 필요한 성냥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냥이라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해서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하나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불을 켰는가? 그전에는 어떤 마찰열을 이용해 가지고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부싯돌로 해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 그 불씨라는 것까지도 존재를 했죠. 그리고 불씨가 없어지면은 옆집에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최초에 발생시키기 위해서 부싯돌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류는 이 화학약품을 이용한 성냥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고요, 이 성냥에 의해서 불은 쉽게 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시골 장날 성냥을 막 이렇게 큰 대박 같은 데서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통에 담겨서 성냥들을 많이 샀죠. 그리고 우리가 이삿집에 갈 때 그 집들이 선물로 필수적이었던 것이 성냥이었어요. 그만큼 그 불 켜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의미는, 이삿집에 가는 의미는 이제 그 성냥불처럼 확 타올라라. 그래서 그 집에 그 행운이 확 끌어올라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던 성냥이 지금 요새 여러분들 성냥 구경할 수 있나요? 성냥이 거의 안 보이죠. 일부 뭐 기념품이라든가 이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일부 조그맣게 이제 그 성냥이 제공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냥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은 뭘로 켜는 건가요? 라이터가 나오죠. 그 라이터에 불을 켜는 도구는 뭐예요?
다시 부싯돌이에요. 그죠? 부싯돌이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사라졌던 부싯돌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싯돌이 그대로 되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죠. 예, 깃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부드러운 나뭇가지나 솜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불을 붙였는데, 지금은 가스 또는 인화성이 좋은 휘발유 이런 데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철도 차량도 어떻게 되냐? 제초에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증기기관차 뒤에 나온 것도 전기기관차예요. 디젤보다 먼저 나온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본에서 만든 그 전기기관차, 이것이 사실 전기기관차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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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관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증기, 전기, 그 다음에 디젤, 전기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형태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선이었다가 유선이었다가 다시 무선이었다가 다시 유선이었다가. 우리가 전화기도 그렇죠. 무선, 유선, 무선, 유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철도 차량도 사실은 그렇게 변해가는 건데, 실제 한정된 차량에 한정된 에너지 발생 장치와 연료를 싣고 발생시키는 에너지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 디젤 기관차에서 엄청난 출력을 내기 위해서 디젤 연료를 싣고 엔진에다 발전기를 싣고 전기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상에 내려놓게 됨으로 해서 대형 발전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선으로 받는 거죠. 유선으로. 그것이 바로 전기기관차입니다. 즉 한정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들을 지상에 내려놓고 전기기관차는 지상에 있는 초대형 발전소로부터 에너지를 유선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차선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여기에는 25,000V라는 고전압의 높은 전압의 전기를 받아요. 근데 사실 25,000V라는 전원은 차량에서든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높은 전압을 받느냐? 이것은 높은 전압을 보냄으로 인해서 적은 전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선으로 받아서 그것을 양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인데요. 자, 어쨌든 전차선으로부터 오는 전원을 공급받아서 차량은 이것을 차량에 필요한 전압 25,000V를 1,000V 정도 수준으로 낮춘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 견인전등에 필요한 전기, 즉 직류나 교류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견인전등기를 구동하는 이 형태가 초기의 전기관차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200호대, 100호대, 200호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도입이 완료된 차들이죠. 예, 이 차들이 바로 8,200호대를 상용차로 봤을 때 엔진과 발전기는 지상에 있고 거기서 발생된 전원을 전차선으로, 유선으로 받아서 차량에 공급받으면은 필요한 전압으로 낮춰주고 이것을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다시 교류로 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전력 변환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견인전기를 구동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모든 전기차에 적용하고 있는 바로 전력 변환 시스템, 가변자나 가변주파수, 인버터 제어 전기 차량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 8,500호대 화물용 전기관차는 뭐냐? 바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단 8,200호대는
교류에서 직류로,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는 이 직류단의 전원을 받아서 객차 전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8500호대 화물용 전기차에서는 요 객차 전원 장치가 없다라는 것 외에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젤 기관차와 최근에 나온 인버터 제어 전기 기관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중간 개념이 바로 구형 전기관차가 되고요. 그리고 디젤 기관차와 최근의 전기관차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디젤 기관차의 경우는 사실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또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최초의 전기기관차, 우리나라에서 운행됐던 최초의 전기기관차 8000호대 구형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90량이 폐차되고 4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차량이 유럽에서 도입된 차량인데 이것은 이제 알스톰의 전신인 알솜사에서 주가 돼서 만들었죠. 그래서 알스톰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은 운전실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운전실이. 그런데 지멘스는 운전실이 좀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8200호대라든가 이런 차들은 지멘스에서 도입된 거라서 운전실이 좀 넓게 돼서 운전자 편의 설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초기에 도입된 8000호대 같은 경우는 알스톰의 전신인 알솜사 주도로 제작된 거라서 운전실이 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기계실이 존재를 하고요. 이 기계실에는 가운데 주변압기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공압, 한쪽으로는 전기 제어 부분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대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축이 한 세트로 된 대차, 지금 보호 대차로 해서 세 개의 대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차는 각각 서로가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곡선을 통과할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대차의 경우는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 대차의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대차는 좌우로 20mm 이상을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에 보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두 개의 팬터그래프가 존재를 하는데 이 팬터그래프는 어느 한쪽이든지 올라가면은 두 군데 다 지상에 있는 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올라가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고압 장치 중에 보면은 바로 주회로 차단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상 전압을 해결할 수 있는 피렉이라든가 또는 접지 스위치 이런 것들이 지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앞에 이 운전 제어대인데요. 이 제어대는 이게 알솜사가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알스톰사에서 제작해서 공급한 최초의 한국의 고속철도 KTX의 운전실이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가운데 핸들 부분이 없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핸들 부분은 뭘까요? 자동차처럼 이렇게 돌리면은 방향이 바뀌는 그런 핸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간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간지역이라는 것은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바로 견인입니다. 즉 힘을 내는 거죠. 파워링. 출력을 내어서 차가 움직이는 거.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핸들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뭐예요? 제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움직이는 차를 세우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는 제동, 이쪽으로는
파워링.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럼 요 옆에 있는 요 키는 바로 그 앞으로 밀면은 전진, 뒤로 당기면은 후진하는 역전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제동 레버라든가 각종 스위치들이 있고 계기판들이 이렇게 운전실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전자 제어상 부분인데요. 이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계정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최근에 ELMS라고 해서 그 컴퓨터를 차량의 부품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폐차 수년 전에 달아가지고서 적용시켰던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계정기함입니다. 그리고 뒤에 노란 부분은 주변압기, 여기에 있는 주변압기죠. 주변압기고 밑에 이거는 대차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실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운전실이 있고 여기 이제 의자가 있죠. 사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운전 제어대 그 핸들이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요것이 핸들이죠. 이렇게 운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1번 운전실 뒤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동 패널, 즉 공압을 관리하는 제동 패널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제동 패널은 공기 압축해서 만들어진 공기를 뒤에 후부의 차량에 보내기도 하고 자차에서도 이 공압을 이용해 가지고 제동을 쓰기도 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MCB를 투입시키기도 하고 하는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들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실 가운데쯤에는 주변압기가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낮춰진 전원은 이 주정육이라는 곳에서 정류를 해서 위상 제어를 한다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상 제어를 해서 이 견인전동기들을 제어해 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각종 전기장치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 전력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계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선으로부터 25,000V의 전원을 공급받으면은 팬터그래프가 이것을 차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회로 차단기, 여기서는 지금 DJ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에서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회로 차단기, MCB라고 하지 않고 DJ라고 초기에는 썼고요. 최근에는 이것을 진공회로 차단기로 바꿔서 MC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회로 차단기가 투입될 때 발생되는 이상 과전압은 이 피력에서 해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25,000V는 주변압기를 통해서 약 1000V 정도로 낮춘 다음에 2개의 정유기를 통해서 견인전동기 6개에 공급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차가 초기에 도입되어 가지고서 운행되던 구형 아날로그 제어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구형 전기기관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새로 도입된 프로토 형태가 아닌 상용차인 8200호대 전기관차와 8500호대 전기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